운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면접 학생들 한번 보라고 뭐 촬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금 질문자가 하신 질문 이제 읽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때 면접 성적을 400점으로 하고 1단계 성적 서류를 내잖아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기타 입증 서류를 낸 게 600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3년 동안 국영수사과 과외 다 하고, 그죠? 컨설팅 받아서 자기소개서 하고, 만약에 입증서류를 냈으면 이것까지 합쳐서 600점인데, 면접이 400점입니다. 한 방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보통은 면접을 그냥 혼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면접은 한번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학원에 가서 해보시라고. 왜? 이렇게 3배수나 2배수를 뽑거든요. 합격 인원이 10명이면 30명이나 20명을 뽑아요. 그럼 3배수나 2배수니까 손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60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600점에서 차이가 나봐야 많아야 50점 이렇게 되는데 꼴찌에서 1등이 이게 400점입니다. 면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내가 눈을 보고 내가 뽑겠다. 이 600점 한도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50점 차이 나던 2등급이던 3등급이던 나는 차이 못 느끼겠고 내가 말 시켜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지극히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잘 안 물어봐요. 붙이면 되니까. 지극히 점수가 낮은 학생은 안 물어봐요. 왜? 떨어뜨리니까. 이 중간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교수님이 본인이 질문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뽑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3배수로 10명이 합격인데 30명 중에서 5명은 안 건드리고 5명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20명은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줄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모집 정원의 3배수입니다. 3배수.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놔요. 홈페이지로.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알려줘요. 너 합격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장소를 확인해서 본인이 오라는 거예요. 오든 안 와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수험표라든가 신분증,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럼 학생증 가져가야죠, 보통. 네. 아니면 주민등록증, 아니면 그러면 이게 없으면 저기 동사무소 같은 거 가서 확인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받아서 대책을, 이런 건 대학 홈페이지, 대학의 입학처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뭐를 가져가도 됩니다 하고 확인을 받아야죠. 이렇게 3가지가 없으면. 이해됐나요? 네. 자, 평가 영역으로 봤을 때, 자, 지참으로 됐죠? 평가 영역으로 보면, 인성이 20점, 예의 바르게 잘 답변했느냐, 잠재 능력 20점,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교수님이 판결한다. 교수님이 볼 때 얘가 예의 바르냐, 잠재 능력이 있느냐.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교수님이 보고 판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면접이 여기 2명이죠. 2명. 2명이 평가를 해요. 점수 부여 기준에 따라서 점수 부여의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이건 몇 점 이렇게 써놓겠죠. 네. 그런데 인적성,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 전부 다 그죠? 5등급으로 나누죠. 5등급으로 나눠서 점수를 하나에 5개면 예를 들어서 이게 40점이죠. 그러면 5로 나누면 몇 점이에요? 하나에? 8점. 5, 8, 40이니까 만점이 8점이면 평가를 할 때 그러겠죠. 조금 괜찮으면 몇 점? 7점. 7점. 아니죠. 6점. 좀 괜찮다. 그럼 7점. 8점. 모자라다. 5점. 4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점수를 매기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으면 5, 6, 30점 정도 되겠죠. 네. 평균만 되는 아이들은. 그러면 요 30점이 된 거를 평균 점수로 산출하여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문제가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보통 이거를 100점으로 하면 87, 64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10점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교수님들이 쉽겠죠? 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죠. 그러니까 1점 차이가 몇 점 차이라고요? 10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600점 만점에서 50점 차이 나면 뭐라고요? 아, 이 점만 한 5개의 항목인데 1점씩만 더 맞으면 뭐라고요? 50점이니까 이게 커버가 되죠. 네. 수 엄청나게 등급 차이 나는 게 커버가 되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편안하게 점수로 총 합산해서 40점이지만 매길 때 5항목으로 4, 5, 6, 8, 4, 5, 6, 7, 8, 4, 5, 6, 7, 8 이렇게 매기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왔을 때 그 학생이 작정하고 9점을 줘버리면 평균이 7점일 거야, 합격권이. 네. 7.5. 그러면 2점씩 더 나면 2, 50, 10점이죠. 그죠? 그렇죠. 2점씩 더 맞으면 5개에서 10점이면 요 곱하기 10 하면 100점 차이죠. 네. 그러니까 50점 떨어지는 꼴찌가 100점이 돼서 50점이 더 우수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마무시하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해했죠? 네. 교수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5개 영역으로 나눠서 10점까지 있어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 한 6점 정도나 7점의 기준으로 잡고 7점, 8점, 뭐 감동적이면 9점, 얘는 퍼펙트하다, 꼭 붙게 하고 싶다, 그럼 10점 이렇게 주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매겨서 5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5개 항목 1점씩만 맞아도 곱하기 10을 해서 나중에 50점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서류 점수에서 거의 50점 차이 이상 안 나거든요. 네. 그게 한 방에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 5점 차이, 5명 뽑고 10명을 뽑는다면 실질적으로 요 20명 중에서 몇 명 뽑아요? 5명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질 경쟁률은 4대1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네. 4대1 정도 되면 이 3명보다 내가 더 임팩트 있게 면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갈린다는 거죠. 네. 자, 수험생은 대기실에 일찍 가서, 그죠? 이제 영역별로 출제된 문제를 줍니다. 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주면 이거를 연구합니다. 10분 동안. 네.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 왜? 물어보면 맨날 애들이 망설이고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짜자자자자 자기가 연구를 쭈르륵 해나가서 가서 교수님이 질문을 하죠. 2명이. 네. 근데 질문을 했는데 이걸 연구를 좀 더 해서 덜 하면 이렇게 기회를 주죠. 한 번 더 답변하게. 네. 이건 뭐냐? 그럼 얘기하면 또 질문을 하죠. 네. 그거를 쭈르륵 연구를 했으니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아닌 학생도 있어요. 교수님은 협조자예요.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잠재 능력을 평가하니까. 네.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잠재 능력을 답변을 하면서 솔직하게, 그죠? 담대하게 그러면서 너 가장 슬펐 때가 언제야?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슬펐는데 이야기하기 좋은 거, 면접에서 시험에서 이야기하기 좋은 거를 나는 시험에 묻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쭈르륵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면접 받는 법은 따르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데 녹화를 했지만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 수험생이 답변한 것 중에서 미흡해 보이니까 추가 질문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불참하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고, 왜? 당연히 600점인데 400점이 빵점이면 평균 200점은 받을 거 아니야, 애들이. 네. 맞잖아요? 네. 600점에서 500점을 획득했다면 400점에서 200점을 맞으니까 서류 점수를 풀로 해도 면접 한 해한테는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합격 시켜버리는 거죠. 면접 안 오면. 네. 네. 면접구자에서 핸드폰 같은 거 소지하지 말라는 거죠. 울리고 그러면 방해되니까. 네. 자, 면접고사 일정. 핸드폰, 통신기기 소지한 경우. 그러니까 소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수능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는 가져가도 되잖아. 꺼놓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일정 장소 유의사항 보고 와서 지정된 시간까지 가면 조교들이 어디 앉으라고 그러겠죠. 네. 그런 다음에 입실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제 수험생 책임이라는 거죠. 네. 수험표를 소지하고 와야죠. 네. 그래야
시험 본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시에 불응하면 그냥 뭐라고? 시험 불합격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네네. 자, 여기 보세요.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해도 현저히 낮다고 면접 점수를 빵점 줘버리면 합격 못한다는 거죠. 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현저히 낮다는 증거를 쓰겠죠.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달돼도 합격 안 시키고 싶으면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그래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단어만이 유사도가 아니라 이 문장 구조, 이렇게 구조, 순서까지도 같은 게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게 돼서 이게 표절인지 대필인지 위험이 생기면 그 정도에 따라서 감점을 강제적으로 시키든지 불이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랑 유사하다라는 거 하면 자기가 안 쓴 거니까 감점 시키겠다는 거예요. 감점. 자, 그러니까 유사도 겸사한 결과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채점관들의 그 옆에 항목에 써 있겠죠. 그러면 면접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빼주기서 계산하겠죠. 통합해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자기소개서 잘 썼냐는 거고, 이걸 봤을 때는, 자, 1번 질문할 때 자기소개서 보고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2번 생활기록부 보고 질문하겠다는 거고, 인적성은 뭐를 중심으로 많이 해요?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뭘로 해요? 인적성 이것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번 얘의 현저한 능력을 체크하고 잠재력을 체크하기 위한 우리들의 문제를 기준적으로 주고 이 문제 중에서 제한돼서 조금 기회를 주고 당황하면 안 되니까 일단 좀 스크랩을 해서 본 다음에 답변을 꼬리를 물어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네. 그런 다음에 혹은 시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자, 요거 시사 문제도 모르고 요거는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준비해야죠. 네. 이것도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준비해야죠. 네.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준비해야죠. 그런 다음에 대학에서 주는 문제, 교육과정 안에 있는 배운 것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거를 안 알려주면 이것도 못 대답하고 이것도 부문적이니까 잠재력 평가하기가 좀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내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럴 때 학생부 성적, 서류심사 합산점수, 서류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점이죠. 그러니까 서류심사, 학생부 심사를 해갖고 요게 1000점 만점, 9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6해서 6, 9, 540점 이렇게 확정 짓는다는 거예요. 2차 할 때는. 1차 할 때는 1000점 만점으로 하지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0.6에서 540점에다 플러스 면접 점수를 맞으면 돼요. 그러면 400점 만점에 350점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럼 35점 맞은 거예요. 35점, 40점 만점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합산해서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성적을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봐서 정리를 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뭐가 높다고요? 점수. 면접의 비중은 크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신분증 확인이나 신분증 가져가나 핸드폰 가져가면 안 된다. 그죠? 수험표 있어야 된다. 수험표. 수험표랑 신분증 장소에 오는 것은 학생 책임이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보면 인적성과 잠재 능력을 하는데 인적성은 뭐라고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로 질문하면 되고 요거는 뭐라고? 우리가 따로 문제를 내겠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시사나 이런 것도 확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힌트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네. 점수를 매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5개 등급으로 한다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실점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는 A, B, C, D, E 뭐고? A, B, C, D, D, E. E. 그러니까 F죠. E가 아니라. 그럼 대학 성적이랑 똑같네요. 네. A 맞았냐, B냐, C냐, D냐. 그럼 5점 차이네요.
보통 B를 중심으로 주겠네요. 그렇죠. 근데 잘하면 A, 못하면 C, 더 못하면 D 이렇게 주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A 맞느냐, B 맞느냐에 따라서, 그죠?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5개 등급으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겠네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1점 차이는 뭐라고요? 실질 점수가 5개 등급이니까 5하고, 뭐, 몇 개 영역이요? 네. 영역이 세 개. 3개? 그러면 15점 차이네? 네. 5개? 네. 하나면 여기에서 점수를 맞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3개로 나누면 4개로 영역, 이게 뭐 자기들 기준표, 점수 부여 기준을 따로 만들겠죠. 네.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으로 나누면서 항목도 이렇게 만들겠죠. 네. 자소서 부분 진실한가 생각이롭고, 그치? 네. 맞지? 그 질문, 뭐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뭐 이렇게 만들겠죠. 예. 그래서 질문을 한 5가지 정도를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점수를 해서 몇 점을 더 줄까 말까를 결정을 하겠죠. 네. 근데 10분 내외죠. 네. 10분이면 1분에 200자 원고지 한 장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0자 원고지 10장이라는 얘기예요. A4로 쓰면 글씨 크기 10으로 A4 2장 반 정도 빡빡하게입니다. 네. 그만큼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포함해서. 이해됐나요? 네. 10분 내외니까 조금 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입실에서 지시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정상적으로 내고, 그죠? 성적을 합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면접에 대한 영향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간과합니다. 이렇게 면접이 뭔지, 뭐라고요? 면접이 무엇인지. 뭔지, 면접의 가치가 뭔지를 이해를 했다면 면접 배우러 왔을 텐데 네. 안 배우고 그런 경우 가는 경우 많아요. 그냥 답변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 면접 수업을 해줄 수 있는 데도 많지 않지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나 아니면 뭐 종합 전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면접이 굉장히 뭐라고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영역이란 거.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말하실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됐나요? 네.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